이번 영상은 2025년 수능 대비 주요 대학의 탐구 선택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능의 큰 변화는요, 2024년까지 자연계에서 인문계 교차가 가능했지만요, 2025년은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로 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요, 그동안 사탐으로도 자연계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젠 상위권 대학도 가능해졌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성적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국어 99%, 수학 75%, 영어 1등급, 생명 58%, 지구 68% 이런 100분위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담한 학생 중에 이런 성적표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문과를 갔어야 하는데 주위에서 이과 간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간 케이스였습니다. 대학을 합격하더라도요, 재수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사탐을 했더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기에 사탐으로 재수를 하는 사례입니다. 올해 고1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고2로 진학하면서 문과, 이과 선택에서 갈등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성향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 대학 정시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참관 후에 탐구 과목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과탐이 약한 자연계 지원 학생의 경우 과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탐도 충분히 고려 대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먼저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는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자연계는 수학에서는 미적기와 과탐이 지정되어 있고요. 특히 과탐2 표점이 높기 때문에 가산점까지 부여하면 과탐2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수학 지정이 없고요. 확통도 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 계열별로 사탐은 3%, 과탐은 3% 가산점이 있고요. 수학이 만약에 불수능이 된다면 가산점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과가 문과 교차 지원은 계속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인데요. 고려대도 수학 지정이 없고요. 확통도 이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탐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과는 과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상담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강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서강대는 수학 지정과 탐구 지정의 제한을 풀었습니다만 과탐2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요. 서울대를 준비하다가 실패한 학생에 대한 수용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요, 수학 지정과 탐구 지정,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제한을 풀었습니다. 물론 주요 자연계 학과에 가산점을 주어 문과가 이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한양대학인데요. 한양대는 수시나 정시나 항상 파격적인데요. 수학 탐구 모두 제한을 풀었고요. 문과에서 확통 플러스 사탐 조합이 이과 침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어 반영 비율을 올렸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어가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인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학 탐구 제한은 풀었는데요. 일단 인문 사범계 같은 경우는 사탐에, 자연계는 과탐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교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과의 문과 침공을 많이 제한했던 학과인데요. 사탐과 과탐에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인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과가 대부분인지라 수학과 탐구에서 모두 미지정이고요. 서울캠 같은 경우 이제 자연계 학과가 하나가 있죠. 랭귀지 앤 AI 학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문계 학생이 이제 자연계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입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수학이 지정되고요. 미적이랑 기하가 지정되어 있고요. 교차 지원 방지를 위해서요. 사탐에는 3%, 그다음에 과탐에는 7% 계열별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인데요. 일단은 수학은 미지정이고요. 그래서 확통으로도 일단은 이과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차 지원 방지를 위해서 과탐에 6%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과에서 이과에 교차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수학, 탐구 모두 미지정이고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의 경우 자연계로 진입이 용이하고요. 2025년 정시에서는 자연계로 인문계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인데요. 동국대는 자연계에서 수학과 가탐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문과가 이과 교차 지원은 어려우고요. 그 다음에 AI 융합 인문계 모집 같은 경우에서만 사탐 3%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로 이과 학생들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익대는요, 전형에 대한 변화 없이 수학 미적분 기하에 과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그렇고 인문계는 수학이랑 탐구는 미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탐구에 대한 학생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본인이 과탐이 약한 경우 사탐을 응시해도요, 이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과탐을 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문제가 없고요. 당연히 과탐을 해야 되겠죠. 안 나오는 학생이라면요, 사탐으로 대학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하위권으로 가면 사탐이나 과탐, 가산점 없는 대학도 많고요. 미지정이 많기 때문에 사탐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 학생들은 2024년 과탐에서 과탐2의 위력이 얼마나 높았는지도 알고 응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탐2에 대한 표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리 2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이 74점 표준 점수가 나왔고요. 화학 2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 80점 표준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인데요. 당시에 2024년 과탐 1의 최고 표점은 69점이었습니다. 과탐2 같은 경우 물리 74, 화학 80, 생명 73, 지구 72점이 나왔기 때문에 표점에서 일단은 3점 이상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리, 화학 2과목 2등급 같은 경우는요, 과탐 1의 최고 표점과 같은 69점이 나왔고요. 같은 상황에서 가산점까지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인이 상위권 점수가 2과목에서 가능하다면 응시를 하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입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학 레벨이 2단계까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은 과목을 선택하며 효율을 못 올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2025년 수학과 탐구의 변화가 심한 한 해가 됩니다.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시정시 상담은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2025년 탐구 선택 방향성을 월간교육 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